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서술형 2차 실기 키워드 강의 저번 충해에 이어서 병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병해 같은 경우도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고, 말씀 드리고 나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서술형 2차 실기 키워드 강의고요. 이번에 병해 파트입니다. 첫 번째 병해도 충해랑 같습니다. 부제목은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부제목이 있어야지 이제 짜임새 있게 글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균의 국명학명 요거는 혼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발생 지역 및 연도 마찬가지로 혼자서인데 좀 특별한 애들은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에도 기주 및 생활사 마찬가지로 혼자서 이것도 특별한 경우 적어놨는데, 자,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봐야 될 경우 요거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단기간에 외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병특성이나 병징, 표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강의 진행할 거고요. 방제법 같은 경우에도 특이한 점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지 중간중간에 설명, 이 방제법은 말씀드릴 거고요. 자, 병특성 및 병징, 표징 유형으로 강의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경종적 방제, 이 방제법 중에서 이 경종적 방제가 사람마다 이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써도 답이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 경종적 방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식재 밀도를 조절한다. 두 번째 배수 관리 잘하고, 세 번째 비배 관리 잘하고, 네 번째 무육 및 간벌 잘하고, 수세 강화를 위한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물리, 화학, 생물 셋 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이 경종적 방제라도 다 적어주란 말입니다. 경종적 방제 다 적어주시면은 일단 이 내용 자체가 수세 강화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면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 다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가시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솔수염한해소랑 북반수염한해소에서도 비슷하게 했는데 이 소나무 재선충병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소나무 시드름병이라고도 하고요. 소나무 재선충병, 소나무 시드름병은 88년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발생 지역 및 연도고요. 다음 적송이랑 곰송이 있습니다. 적송이랑 곰송, 얘는 곰솔, 얘는 감수성. 소나무 재선충병, 이름에도 소나무가 들어가잖아요. 소나무류인 적송과 곰솔은 감수성인데, 그럼 저항성인들 당연히 떠오르셔야 되겠죠. 리기다랑 테다소나무, 얘네는 뭐예요? 저항성입니다. 얘는 저항성이에요. 이렇게 나눠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일단 요거를 떠오르셔야겠죠. 얘네가 감수성이라는 거. 그래야 뒤에 저항성이 떠오르시겠죠. 자, 다음 이 후식피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후식피해 병특성입니다. 우리 충해 했을 때는 뭐였죠? 형태 및 특성이었죠. 근데 우리 병해 할 때는 병의 형태가 있나요? 병의 형태가 있다고 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병 특성만 넣은 겁니다. 형태 및 특성인데 그 뒤에 특성만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체적인 부분들, 그런 거 나타내는 특성이고, 이 후식피해 키워드인데, 후식피해 키워드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병 특성 할 때. 후식피해가 뭐죠? 그쵸. 솔수염한해소가 이제 소나무 재성충을 지니게 되잖아요. 소나무 안에서 번데기 상태일 때 막 이제 들어오는데, 소나무 재성충이 그 소나무 재성충을 지닌 솔수염한해소가 나와가지고 언제 나옵니까? 5월 중순에서 8월 사이에 나오죠. 나와가지고 신초를 가야면 그게 후식피해예요. 결과적으로는 신초를 가해하면 이제 후식피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 말들을 쭉 늘려서 적어주셔도 되고, 뒤에 같은 경우에 피해 초기에는 구엽이 시들고 말기에는 신엽도 시들면서 고사한다. 이런 부분들, 이런 소나무 재선충병 걸리면 생기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쭉 적어주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엔 정리했을 때 뒤에 병특성에 3개월에서 5개월 내 고사한다. 이 부분 적었거든요.
이건 저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우산살이란 친입공은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뭘까요? 병징과 표징입니다. 병징과 표징. 자, 우산살은 잎이 우산살 모양으로 아래로 처지죠? 잎이 우산살 모양으로 아래로 처진다. 이렇게만 써주셔도 되는데, 뒤에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뭐 몇 개월 안에, 보통 1개월이거든요. 1개월 안에 잎 전체가 젓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는다. 1개월 안에 잎 전체가 젓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는다. 이런 부분들 추가시켜 주시면 매우 좋죠. 다음 침입공입니다. 침입공. 침입공은 침입공이 있으면은 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탈출공이 있어야 돼요. 침입한 구멍이 있으면은 탈출한 구멍도 있죠. 이걸 이어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지나 줄기에서 뭐 매개충의 타원형 침입공과 그리고 뭐 어느 정도 크기의 원형 탈출공이 발견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이 탈출공의 대부분의 크기는 5에서 8mm입니다. 그래서 이거 적어주셔도 되고 안 적어주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가지나 줄기에서 침입공이 발견되고 그리고 탈출공도 발견이 된다. 이때 탈출공은 뭐 5에서 8mm 정도 된다. 5에서 8mm 적어주셔도 되고 안 적어주셔도 되고요. 적으시면 더 좋겠죠, 당연히. 자, 다음 방제법인데 솔수염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방제법과 똑같아요. 소나무 재선충병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56도에서 30분 했었고 60도에서 1분 열 처리 이렇게 했었고 열 그리고 1.5cm 이하로 제재해주고 그리고 함수율 19% 이하로 만들어주는 거. 그쵸? 여기 기본 세트였죠. 물리적 방제. 물리적 방제 기본 세트. 이거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방제. 화학적 방제인데 우화식이랑 예방식이 좀 나눠지는데 제가 저번에 솔수염하늘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우화식입니다. 우화식이. 그래서 클로티아 뭐였죠? 리딘. 그렇죠. 액상수화제. 그리고 티아클로 프리드. 액상수화제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티아메톡삼, 입상수화제까지 수건 살포해주면 좋고요. 예방제제로는 아바맥틴 유제가 있고요. 이것도 같이 외워주세요. 그리고 에마백틴 벤조에이트 유제입니다. 둘 다 유제고 예방약제로 쓰이는데 아바맥틴 유제랑 에바맥틴 벤조에이트 유제를 주입합니다. 이건 예방식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 우화식이죠. 우화식이만 적으셔도 뭐 점수는 받겠죠. 근데 예방식까지 적으시면 점수 더 받겠죠. 생물적 방제 뭐 있었습니까? 생물적 방제. 그렇죠. 다 아시네요. 개미침벌이랑 가시고치벌. 그렇죠. 개미침벌, 가시고치벌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솔수염하늘소도 북방수염하늘소도 소나무 재선충병도 이거 전체를 외워가시면은 그 세 개는 해결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 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공부도 이거 소나무 재선충병 하나 해가시면은 되게 특별하잖아요. 특이하고 1차 때도 많이 하셨으니까 눈에도 많이 익고 하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부분 잘 가져가시고요. 바로 다음 보겠습니다. 다른 건 이 정도로 많이 없습니다. 내용이. 자, 다음 소나무류 피모까지 마른 병입니다. 어디에 걸릴까요? 기주. 당연히 소나무류에 걸리겠죠. 네. 근데 피안목이나 북방고 소나무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체크해 가시면 좋죠. 특별하잖아요. 특이하고 피안목이나 북방고 소나무에 많이 걸린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시고 그리고 2차 병형균. 자, 한번 부제목부터 나눠볼게요. 감염성 무성포자. 그렇죠. 그 다음에 소나무 깍지벌레까지. 그리고 얘네가 보이는 거네요. 병징포징. 자, 얘네는 병징표징. 얘네는 그럼 뭐겠어요? 아까 병특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소나무를 피부까지 마른 병의 경우 2차 병형균인데 2차 병형균 키워드.
2차 병원균, 1차 병원균이 아닌 것은 2차 병원균은 병원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병원성이 약한 애들은 무슨 나무에만 들어갈까요? 피한목, 건강하지 않은 나무들에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뭐 건강한 나무에는 침입할 수 없는 병원성이 약한 2차 병원균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 적어 주시면 되시고, 두 번째, 감염성 무저포자 X, 감염성 무성포자를 만들지 않으므로 그러면은 최초 감염이 뭘로 될까요? 최초 감염은 유성포자인 잔항포자로 됩니다. 피부까지만항병이 잔항포자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감염성 무성포자를 만들지 않으므로 최초 감염은 잔항포자로 이루어지고, 소나무 가루깍지벌레, 피부까지만항병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가루깍지벌레에 의해서 전파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얘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잖아요. 가져가시고, 자, 병증 표징은 이제 초기랑 중기인데 초기에 덜 심하고 후기에 더 심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에는 미성숙 잔항반을 가지고 있고 후기에는 잔항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시험 때 이렇게만 쓰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기에는 수피 안에 숨어 있어요. 나오질 못해요. 별로 심하진 않아서. 그래서 수피를 안에 있으니까 수피를 어떻게 해야 되죠? 수피를 벗기면은 우리 1차 때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병든 부위의 경계가 뚜렷하다. 이런 부분 많이 나왔죠. 그게 피부까지 마른 병이에요. 자, 수피를 벗기면은 병든 부위의 경계가 뚜렷하고 검은색 점이 나타나는데 그 검은색 점은 미성숙 잔항반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초기 때 중요한 점은 미성숙 잔항반이 나타난다. 그리고 조금 더 알아가시면은 수피를 벗겼을 때 병든 부위의 경계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다. 이런 부분 다 가져가시고, 자, 후기 때 뭐가 있냐? 잔항반이 이제 안에만 있지 수피를 안 벗겨도 돼요. 돌출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돌출 아니면 뚫고 나오다 이런 단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기의 수피를 뚫고 나와서 잔항반을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잔항반을 무리지어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키워드로만 말씀드린 이유는 이 하나하나 다 외워가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성숙 잔항반이 다수 형성되어 있다. 이 문장을 외우는 거랑 이 미성숙 잔항반만 외우는 거랑은 정말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네. 이 민성숙 잔항반이 다수 형성되어 있다는, 이 미성숙 잔항반이 형성되어 있다, 이 문장 자체를 외우는 거기 때문에 공부도 안 돼요. 공부도. 근데 이 미성숙 잔항반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미성숙 잔항반, 어떻게 미성숙 잔항반이 생겼지? 아, 맞다. 미성숙 잔항반은 튀어나오지 못한다고 했었지? 그럼 숲이 안에 있겠네? 그럼 숲이 벗기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이거 문장으로 보시면은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없어요. 키워드 공부법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대신 문장을 만드셔야 돼요. 이 키워드만 외워가면 안 되고. 또 한번 볼게요. 소나무류 송진계한병입니다. 이건 푸사리움 가지마른병이라도 하죠. 푸사리움 가지마른병이 더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했을 때는. 푸사리움 가지마른병 한번 봅시다. 푸사리움 가지마른병은 1996년 인천에서 발견됐고 리기다 소나무림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푸사리움 가지마른병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인데, 리기다 소나무에서 거의 많이 발생해요. 거의 대부분이. 자, 리기다 소나무, 테다 소나무, 그리고 또 리기테다 소나무라고 있어요. 합친 거. 리기다, 테다. 얘네가 감수성입니다. 자, 요것은 어디서 볼까요? 기주에서 볼 수 있죠. 요거는요. 그렇죠. 발생 지연 및 연도. 이렇게 가끔 하나씩 제가 체크한다고 했어요. 자, 병원성이란 말이 나오고 종자전염이란 말이 나오고 소나무 혹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인가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병 특성 쪽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1, 2년생까지 눈에 보이죠. 송진 눈에 보이죠. 변제부 송상 눈에 보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병징과 표징으로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병제 중 하나죠. 자, 병특성인데 병원성. 푸사리움이라는 균은 병원성이 강했죠. 그러니까 병원균의 병원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해주십니다. 아니면 병원균의 병원성이 매우 높아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되시고요. 자, 그리고 종자전염인데, 종자전염에 의해서, 종자에 의해 전염됩니다. 종자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푸사리움 가지마른병은.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소나무 혹병과 관련이 있다.
소나무 혹병 관련있습니다. 아까 소나무 가리깍지벌레 바로 위에 나왔었죠. 피부까지 마른 뼈. 피부까지 마른 뼈 소나무 가로깍지벌레랑 연결되어 있고 얘는 소나무 혹병이랑 푸사리움까지 마른 뼈 소나무 혹병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뭐랑 관련이 있는지는 저도 지금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쨌든 근데 관련이 있다고 산림청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시고요. 자, 병진과 표징인데 1, 2년생 가지 1, 2년생 가지가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1, 2년생 가지가 피해를 받는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시고 1, 2년생 가지가 말라 죽는다. 주로 1, 2년생 가지가 말라 죽는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송진이 흐른다. 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송진이 흘러서 하얗게 굳어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더 잘 살겠지만은, 감염 부위로부터 송진이 흘러 하얗게 굳어있다. 이런 식으로. 자, 변제부 손상. 변제부 손상. 피해를 받은 가지는 변제부까지 손상되어 갈색으로 변색된다. 아니면 그냥 변제부가 피해를 받은 가지는 변제부가 손상된다. 이런 식으로 병진과 표징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테부코나졸 적었는데 테부코나졸 2000배 수간주입으로 이거는 따로 외우시면 돼요. 사실은 방제 부분들은.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이런 그쵸 이 다음에 설명드리면 되겠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잣나무 털록병입니다. 잣나무 털록병. 잣나무 털록병은 세계 3대 순병이죠. 세계 3대 순병은 뭐뭐 있어요? 밤나무 줄기 마른 병, 잣나무 털록병, 그리고 느른나무 시드름병 이렇게 3개 있잖아요. 그쵸? 굉장히 중요한 병이고 이런 부분들 결론이나 결론에 적어주셔도 되고 뭐 병 특징에다가 세계 3대 순병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알고 계신 건 다 일단 적으시면 됩니다. 잣나무 털록병은 좀 특이한데 발생 지점인 연도가 특이해요. 처음에 1850년에 소련에서 발견됐고 1936년 우리나라에서는 가평에서 발견됐다가 두 번째로 1965년 평창에서 또 발견이 됩니다. 재발견이라고 보면 돼요. 재발견. 이런 부분들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잣나무는 당연히 감수성이겠죠. 잣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이런 애들은 감수성인데 이 섬잣나무와 눈잣나무는 저항성이에요. 이거 보겠어요? 기주 부제목에 들어가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5년생에서 20년생 형성층 파괴 여기까지겠네요. 여기까지가 병특성 그리고 달콤한 점액 달콤한 점액이랑 노포자 그리고 수지 요렇게가 병진과 표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런 달콤한 정액 같은 경우가 병의 특성에 들어가도 되고요. 이 노포자가 수키로 가고 담자포자가 수백 미터 가는 거 이것도 병 특성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 형성층 파괴 5년에서 20년생 병 특성인데 5년에서 20년생의 잣나무에 많이 발생합니다. 5년에서 20년생의 잣나무에 많이 발생을 하고 형성층 파괴는 이게 좀 같아요. 이게 그 병든 부분이 줄기를 일주한다고 하거든요. 그를 줄기를 일주한다. 병든 부위가 줄기를 일주하게 되면은 왜 죽냐면은 이 형성층이 파괴돼서 죽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줄기 마른 병 이런 데다가도 다 도입해서 쓸 수가 있어요. 병든 부분이 줄기를 일주하면은 형성층이 파괴되어 뭐 말라 죽는다, 당년에 말라 죽는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병진 및 표징 한번 보겠습니다. 달콤한 점액이 나오는데 요건 뭐예요? 그쵸, 녹병정자죠. 녹병정자의 특징이죠. 녹병정자가 이런 달콤한 점액을 내뿜을 내서 뭐 곤충을 유인하고 이런 작용을 하잖아요. 녹병정자 달콤한 점이 나오고 자, 녹포자의 비상거리는 한 수킬로미터 정도, 담자포자의 비상거리는 이제 수백 미터인데 이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이제 녹포자가 수백 킬로미터, 담자포자는 300미터 내외 이렇게 해서 기본서에 나와 있거든요. 기본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수킬로미터라고 적은 이유가 수백 미터를 간다고 하면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300km예요. 3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인데 이 녹포자가 수백 킬로미터 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전국 어느 곳곳에도 이 잣나무 털녹병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음. 물론 수세가 강한 나무에는 안 걸리고 수세가 약한 나무에는 걸리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로수 같은 경우 얘네가 정말 이 포자들이 다 날아다닌다고 하면은 우리 태풍도 얼마나 많이 옵니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외국 유럽에 이제 이런 관련 사이트에서 수키로라고 하는 걸 봤어요. 수키로 하는 거 봤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냥 수키로미터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좀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고 감자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서는 수백 미터라고 했는데 300m 내외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담자포자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녹포자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근데 녹포자가 수백 킬로라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쓴 이유가 수백 킬로미터라면은 그냥 뭐 전국에 발병이 된다, 전 세계에서 발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말하는 게 낫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수지. 수지가 흘러서 병든 부위는 지저분하게 보인다. 수지가 흐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지가 흐른다 이렇게 적어주지 마시고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끝까지 적어달라는 말입니다. 수지가 흘러서 미관이 뭐 안 좋아진다. 수지가 흘러서 지저분하게 보인다. 이런 부분도 적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쵸? 방제 방법은 이제 보르도액이랑 송이풀인데 보르도액은 좀 특이해서 가져와갖고 이 송이풀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녹병 녹병은 이제 회화나무 녹병, 후박나무 녹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간 기주를 가지고 있죠. 중간 기주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녹병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중간 기주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잣나무 털녹병이든 소나무 입록병이든 포플러 입록병이든 다 중간 기주를 제거하는 방법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리적 방제 무조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보시면 되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음 향나무 녹병 나왔네요. 자, 아까 방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죠. 향나무 녹병. 방제. 먼저 끝에 먼저 한번 볼게요. 방제. 그렇죠. 중간기주 제거한다. 근데 향나무 녹병은 좀 특이하게 중간기주가 향나무가 될 수도 있고 배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나무 붉은 변무늬병이에요. 배나무 붉은 변무늬병의 상에서는 향나무를 제거를 해야겠고 향나무 녹병의 관점에서는 배나무를 제거하면 됩니다. 장미과 식물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제를 써주시면 됩니다. 물리적 방제 써주시면 되시고 자 한번 볼게요. 서유구 또 나왔네요. 서유구가 행포지라는 데서 배나무 붉은 변무늬병과 향나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발생 지연 및 연도 파트에 한번 언급해 주시면은 뭐 쓸말도 많아지고 팩트이고 좋잖아요. 자, 그리고 기주 부분인데 저는 이제 요런 녹병 같은 경우에는 기주 및 생활사라고 적었어요. 생활사. 기주 및 생활사라고 적었고 왜냐하면 이 생활사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향나무에서 겨울포자 세대, 여름포자 세대를 거치고 그리고 배나무에서 녹병종자나 녹포자 세대를 거치죠. 이렇게 두 가지를 거치잖아요. 그쵸? 근데 향나무에서 여름포자 세대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 향나무 녹병은요. 여름포자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름포자 세대를 거치지 않고 겨울포자 세대고 배나무에서는 녹병종자, 녹포자 세대를 지닌다. 배나무 또는 이제 장미과 수목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낫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고, 자, 다음, 미관가치 손상. 요거까지. 미관가치 손상. 요거는 병특성입니다. 미관가치가 손상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또 생각하면은 답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잎의 뒷면에, 어디 잎의 뒷면에? 그쵸, 배나무겠죠?
왜냐면 노포자퇴니까요, 노포자퇴. 잎의 뒷면에 노포자퇴가 형성되므로 미간 가치가 손상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향나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걸로 말할 수 있어요. 향나무 잎과 줄기에 겨울포자퇴가 생기므로 미간 가치가 손상되고 뭐 강화성이 방해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향나무 같은 경우에 또 겨울 이 한천 모양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향나무 같은 경우 잎과 줄기에 겨울포자퇴가 비가 와서 물기를 흡수하면 이 한천 모양이 됩니다. 한천 모양 부푸는데 이 한천 모양이 잎과 줄기의 생장과 미간 가치를 손상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추가로 적어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병징, 표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잎 뒷면 나왔는데, 보통 이제 병해의 모든 그런 분생포자라든지 자랑포자라든지 이런 녹포자, 여름포자, 겨울포자, 뭐 이런 거 다 대부분이 잎 뒷면에 생깁니다. 흰가루병 같은 경우는 뭐 잎 앞면에 생기기도 하는데 대부분 잎 뒷면에 생기고 잎 뒷면에 생기는 시기가 언젠지. 자, 배나무 녹포자퇴. 배나무엔 녹포자퇴가 만들어지고. 자, 향나무는요? 향나무는 사실 잎 앞면, 뒷면이라고 좀 그렇죠. 사실 살짝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요런 부분들 이 뒷면을 사용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배나무 잎 뒷면에 녹포자퇴가 발생이 돼서 뭐 잎이 빨리 떨어진다. 배나무의 잎 뒷면에 녹포자퇴가 발생이 돼서 미간이 손상된다. 수세가 약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잎 뒷면에 뭔가 그 달라붙어 있는 그런 병해에서 뭐 담자포자라든지 무슨 포자든 다 좋습니다. 팩트이기만 하면은 그럼 그런 부분은 적어주셔가지고 문장을 몇 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향나무 녹병은 특이하게 에토펜프록스는 아닌데, 네, 향나무 녹병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이거는 빼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향나무 녹병 참고적으로 테부코나졸 적으시면 돼요. 화학적 방제 테부코나졸 2000배, 테부코나졸 수화제 2000배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한 번 더 돌릴게요. 빨리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만 외워가셔도 돼요. 대신 키워드만 가져가도 저희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만 시험 때 이제 나왔을 때 좀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지운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안 지우고 할게요. 안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지우고. 자, 여기 소나무 재성충병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엔 초스피드로 볼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소나무 재성충병 88년 부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발생 연도 및 지역, 발생 연도 및 지역, 발지, 그리고 적순, 곰솔, 감수성이고 저항성 뭐였어요? 그렇죠. 리기다, 테다, 저항성이었죠. 저항성. 새로운 재성병 저항성이었고, 자, 후식 피해가 뭐라고 했습니까? 후식 피해. 요게 이제 병특성이었죠. 병특성. 후식 피해. 소나무 재성충을 지닌 솔수염 횟수가 나와서 언제 나옵니까? 5월 중순에서 8월에 나와서 신초를 가해야 하고. 그렇죠. 신초를 가해하는 거, 그걸 이제 후식 피해라고 합니다. 자, 우산쌀이란 침입공 보이는 거죠. 우산쌀 모양으로 밑으로 쳐지면서 뭐 1개월 내외 잎이 전체가 젓갈색으로 변하면서 죽는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정 못 외우겠다 하면은 우산쌀 모양으로 쳐진다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되시고, 자, 침입공 솔수염 횟수가 뭐 침입공도 있고 또 뭐 있다고 했어요. 탈출공도 있다고 했죠. 탈출공. 침입할 때 침입공을 만들고 한 5에서 8mm 정도의 탈출공을 만든다.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방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솔수염 횟수와 같습니다. 뭐 물리적 방제, 화학적 방제 아까 했었죠. 그런 부분들 가져가시고, 자, 소나무류 피모까지 마른 병, 소나무 피모까지 마른 병, 어디에 걸리냐면은 피안목이나 북반구 소나무에 걸립니다. 일단 수세가 약한데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시고, 자, 2차 병원균 키워드 다음에 병원성이 약한 2차 병원균이다.
그래서 수세가 약한 나무에 뭐 공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시고 감염성 무성포자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거 병 특성이죠. 감염성 무성포자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최초 감염은 그렇죠. 잔황포자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병 특성이네요. 그리고 소나무 가지깔지벌레에 의해서 전염될 수 있다. 이렇게. 자, 병직 및 표징입니다. 병직 및 표징. 초기에 미성숙자 난방. 근데 어디 있다고 했어요? 숲이 안에. 그쵸. 숲이를 벗겨내야죠, 그러면은. 숲을 벗겨냈을 때 검은 조그마한 점이 있는데 그 미성숙 잔황반이 발견이 되고 후기 때는 돌출이 되거나 노출이 된다. 숲이를 뚫고 나와서 노출이 되는데 잔황반이 무리지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소나무류 송진궤양병입니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라고 하고 푸사리움 병원성 굉장히 높다고 했죠. 자, 얘는 96년 인천에서 리기다 소나무림에서 걸렸습니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자체가 리기다 소나무림에 많이 걸린다고 했었고 당연히 리기테다 그리고 테다소나무 감수성이고요. 병원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종자전염이랑 소나무병 여기까지가 병 특성이네요. 자, 여기 송진까지 병제부까지가 이제 표징이고 자, 병 특성, 병원성이 높습니다. 병원성이 높아서 피해가 크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종자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 종자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 그리고 소나무병과 생태적으로 관련이 있다. 소나무병과 관련이 있다.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병직 및 특성, 1, 2년생 가지에서 피해를 받는다. 1, 2년생 가지에서 피해를 받으므로 미관적으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거 자유입니다. 자기 뒤에 부분은. 자, 송진이 흘러서 누출되므로 미관적으로 손상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송진이 흘러서 별로 안 좋다. 송진이 흘러서 수세가 약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음 병제부까지 송산돼서 이제 갈색으로 변한다. 병제부가 송산된다.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되시고요. 까지. 다음 잣나무 털룩병입니다. 잣나무 털룩병 총 3번 걸렸다고 했죠. 1854년 최초로 소련에서 발생이 됐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1936년 가평에서 처음 발견됐다가 1965년 평창에서 재발견됐습니다. 네. 1965년에 평창에서 재발견. 그리고 기주 보겠습니다. 기주 섬잣 눈잣이 저항성이에요. 잣나무, 스트로보 잣나무 이런 애들 당연히 감수성이겠죠. 하지만 섬나무, 눈잣나무 저항성이고요. 자, 5년에서 20년생 잣나무에 많이 발생을 하고 형성질 파괴인데 왜 형성질 파괴라고 했죠? 그쵸. 이게 병원균이 줄기를 일주하면은 형성층이 파괴돼서 죽는다고 했죠. 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시고. 자, 달콤한 점에 뭐였죠? 아까 노병정자. 달콤한 점액을 이제 발생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녹포자는 수킬로미터, 담자포자는 수백 미터인데, 그쵸. 비상거리라죠. 비상거리. 그게 비산함으로, 좀, 예를 들어서, 뭐, 중간기주를 주변에 심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요. 또, 얘 수지가 노출돼서 미관적으로 별로 안 좋고, 그런 얘기들. 방제법은 보르도에 있고, 송이풀 있었는데, 이 녹병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중간기주 제거가 물리적 방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향나무 녹병입니다. 향나무 녹병. 처음에 발생 지역 및 연도, 처음에 발생 지역 및 발생 연도 및 지역할 때 서유구 그쵸, 서유구 나와야죠. 서유구가 이제 배나무 붉은병 무늬병과 향나무와의 이제 신비로운 그런 관계에 대해서 기술을 했죠. 행포지에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생활사, 기주 및 생활사. 녹병에서는 기주 및 생활사로 적는다고 했어요. 녹병은 자, 향나무 녹병에서 향나무의 여름포자, 겨울포자 세대. 이 향나무의 겨울포자 세대가 있는데 여름포자를 만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겨울포자로 바로 간염이 되고 그리고 배나무 또는 장미가 수목의 녹병정자, 녹포자 세대를 거기서 보낸다는 겁니다. 자, 미관가치가 손상이 되는데 이거 두 개를 거의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미관가치 손상, 잎 뒷면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장미가 수목 뒷면에 녹포자태가 형성이 되거든요. 녹포자태가 녹병정자, 녹포자 세대니까 형성이 되는데 이 녹포자가 발생이 되면 어쨌든 미관적으로 안 좋겠죠. 그리고 수세도 약해지겠죠. 이런 부분을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한천 모양은 대신 향나무에서만 있는 고유의 형식이에요. 향나무의 가지나 잎에 붙어있던 게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이제 습기를 머금고 그러면은
한천 모양으로 부푼다는 겁니다. 겨울포자퇴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잎 뒷면에 뭐 장미가수목 아까 말씀드렸죠. 잎 뒷면에 노포자퇴가 생겨서 별로 보기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되시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한 것 같은데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그 정도로 저도 이제 좀 무아지경으로 빠져서 강의했던 것 같고, 일단, 네, 키워드 강의는 반복적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